반갑습니다. 임명요고 영어 이번 내신 분석과 서술형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명요고 정말 엔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과 호흡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임명요고는 직접 엔서 원장이 수업을 해온 만큼 이번에 학군 변화로 인해서 사실 임명요고가 성도에서 아무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그와 반대로 임명요고 학생들이 우리 고2, 고3 학생들 정말 2년, 3년 동안 열심히 해줘서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만 들어가 볼게요. 임명요고는요, 서술형이 어려운 학교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 서술형이 어려운 학교가 임명요고 뿐만 아니라 옥년요고도 최근 서술형이 어려워졌고요. 해송고도 서술형이 4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서술형에 대한 결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이번에 모의고사 범위는 이제 2024년 6월 모의고사 20번에서 24번, 29번에서 40번, 그리고 더상승이라는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시중 교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고 나서 임명요고의 총 지문 학습량은 별 3개, 평균적인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40개 정도 좀 넘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명요고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지문 가까이 지문을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1학년 학생들 지금 이 영어가 이렇게 많이 공부되어져 있는 양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임명요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서술형에서 거의 모든 내신의 1등급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임명요고 서술형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임명요고가 이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서술형에 대한 자, 여기 가볼게요. 우리 결국에는 문학 배점은 그 서술형 6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과연 이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우리 스텝별로 공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우리가 서술형 문항을 대부분 착각하기 쉬운 것들은 서술형 문장 자체를 모두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모두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위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은 서술형을 위해서 명확하게 지문 독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글에 대한 맥락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주제 제목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이거를 빈칸이 뚫어져 있는 조건 문제를 술술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술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거는 지문에 대한 이해가 100%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서술형 핵심 뭡니까?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뭡니까? 문법과 단어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품사를 대충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li가 붙으면 부사, 그 다음에 동사 모양들, 명사 모양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대충 보고 감으로만 아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쓸 때 품사를 잘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접두사, 접미사, 어근,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술형이 강한 학교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건데, 자, 이게 서술형 컨텐츠를 통해서 매주 꾸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술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 써요? 못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연습을 하고 막판에 지문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확실하게 공부를 외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기말고사 전체 문제 분석에 대한 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변형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변형 보시면요. 아주 골고루 변형이 되었어요. 모의고사도 3개가 변형이 되었죠. 그 다음 부교재도 변형되었고, 그 다음 교과서도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된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결국 내신의 핵심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항의 세부 분석을 보면 인명요구는 지금 이 문장에서 실제로 1번, 2번, 3번, 4번의 변형 포인트를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아래처럼 축소해서 주거나 풀로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인명요구의 원래 서머리 문제, 주제, 제목, 요약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면밀하게 준비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을 쓸 때 막 이런 게 있어요. 실전에서 이거 빼먹었네? 이거 알았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술형을 잘 쓰려면요. 맥락을 명확하게 읽어서 N회독, 4회, 5회, 6회독까지 꾸준하게 해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학원에서 잡아놓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인스타나 유튜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잠깐 멈춰놓고 내신 기간에 N회독을 6번, 7번, 8번, 9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인명요구에서 아주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좋은 교재도 실제로 도입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은 서술형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쭉 내용 보셨는데 어때요? 사실 인명요구는요 앤서 영어 학원과 뗄 수가 없는데 지금 지역에 대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학군 자체에 대한 어떤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인명요구 정말 기회가 있고요. 학교 기숙사도 있으며 되게 공부하기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더 써주시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해서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인명요구 학생들과 더 열심히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앤서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